충성! 안녕하십니까, 형편연수의 이승입니다. 야, 용산 뉴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하드웨어 뉴스 너무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아예 부분 파트만 다룰게요. 그냥 일반 하드웨어 뉴스를 좀 포기를 하고, 왜냐면은 너무 굵직한 엔비디아 관련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다룬 다음에 뭐 나중에 기회 될 때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장난 아니죠. 그래픽카드 최근에 주목되는 게 엔비디아 50번대죠. 50번대 같은 경우에는 GDDR7을 씁니다. 전작은 뭐였어요? GDDR6X였죠. 이거 뭐였어요? 전부 다 마이크론이란 회사의 전량 발주였습니다. GDDR6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사가 다 만드는 거였는데 X가 붙으니까 이제 그거는 마이크론만 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GDDR7 같은 디램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삼성이 개발을 끝낸 거였습니다. 근데 전부 다 마이크론 걸 택했죠.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택했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수율이 너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HBM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층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고등한 기술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택했습니다. 이유가 딱히 뭐 납득이 되는 건 없어요. 납득이 된다고 하면은 유일하게 납득되는 건 뭐예요? 마이크론은 어디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죠.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파트너 요즘엔 파트너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게까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3080입니다. 3080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쭉 보게 되면은 파운드리가 삼성이었어요. 암페어는 전부 다 삼성이었다는 거죠. 삼성 팔라노 공司에서 만들었으면서 40번대 좀 틀어지더니 이제 와가지고 완전 삼성은 뭘 또 좀 하고 있죠. 뭐 하이닉스도 똑같겠죠.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운더리들, 특히 디램을 만든 파운더리도 미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그걸 쓰겠죠. 제가 볼 때는 미국 거를 쓰게 된다는 뭐 어떤 모종의 압력이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이런 거는 판매량이 돼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긴데, 왜냐면은 엔비디아는 VRAM을 정말 거지같이 조금 넣어주는 걸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고 굉장히 페이퍼 런칭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 얼마 되지 않을 거긴 하겠지만서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것들에 자제품을 못 넣는다는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아지겠죠. 그런 문제가 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꼴 보기 싫은 뉴스, 3월 5일로 연기됐습니다. 뭐가? 5070이 연기됐습니다. 5090이나 5080도 이럴 거면 좀 미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도 뭐 굳이 뉴스 걸 좀 넣자고 하면 5080, 5090 칩셋 공급 가격을 갑자기 좀 올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는 연기가 맞습니다. 5070에 대한 출시 연기된 게 맞고요. 왜 그러냐? 페이퍼 런칭을 좀 피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페이퍼 런칭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출시한 게 아니라 종이로만 발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실제로는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다. 지금 5080과 5090이 좀 그런 느낌이죠. 5090이야 뭐 중국으로 끌려간다 치더라도 5080도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게이머들의 어떤 종류의 갈증을 풀어줄 만한 실질적으로 가장 좀 60을 좀 피하고 싶은, 얘 60을 왜 피하고 싶어요? 60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128비트 나오니까 고해상도 대응이 안 되다시피 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그나마 저렴한 5070을 많이 찾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 가지고 희망이 꺾인다는 거죠. 알게 뭡니까? 뭐 여기서 알게 뭡니까? 라는 거는 엔비디아 입장인 거죠. 엔비디아는 5070 같은 그래픽카드를 별로 팔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칩셋이 싸니까. 자,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 디어바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죠. 컴퓨터 IT 유튜버계의 기술력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12VHPWR 버전 2에, 이전 2에 이제 그 가닥들인데 이렇게 있고 나머지 두 가닥만 하는데 두 가닥만 과열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자, 이분이 대충 이제 도선도를 그러는 거예요. 도선도를. 기존에 뭐예요? 3개의 8핀을 가지고 있던 거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12VHPW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닥씩 묶어가지고 하나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그 3090으로 와가지고는 뭔가 좀 뭔가 조금 이제 뭐지 이거 좀 물음표 싶은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받는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아마 이런 종류의 배선도 때문에 어떤 문제냐? 저항의 병렬연공 공식이죠. 한쪽이 ohm이 낮으면은 두 군데에 가는 길이 있는데 저항이 낮으면은 그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그런 도식도입니다. 즉 이제 규격상 최대 전류를 갖다가 9.5A로 규정하고 있죠. 만약 9.5A로만 흐른다고 하면은 깊은 발열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두 가닥으로 쏠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20A 이상의 전류가 하나만 집중된다. 두 가닥만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온도가 오를 수밖에 없죠. 153도까지 올랐습니다. 이거가 저는 어떻게 KC 인증을 통과했는지도 모르겠고 KC 인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동일하게 팔리는 거죠. 직구를 규제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특정 브랜드 제품의 문제냐? 아니에요. 5090 FE 문제입니다. 5090 FE. FE가 뭐예요? 파운더스 에디션, 즉 엔비디아의 공식 제품이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꽉 안 꽂았다 뭐 어쩐다 하는데 과연 케이블이 150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똑같은 핑계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는 슬슬 이게 커넥터 때문이란 말을 믿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뭐 그거야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뭐 엔비디아 뭐 돈도 많은 회사인데 뭐 믿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이 드는데 개선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컴퓨터 내부에 100도까지 뭐 90도까지 뭐 그런 건 문제가 없다는 오히려 발열에 굉장히 여유로운 분인데 150도는 다르죠. 완전 다른 문제죠. 150도면은 변형이 생기고 이제 컴퓨터 내부에 가연성 소재가 조금 들어갔을 경우에 화재도 예상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끓는 온도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CPU로 고기 구워 먹는 컨텐츠 같은 거를 갖다 사람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선으로 구워 먹게 생겼습니다. 길다 보니까 뭐 꼬치구이 같은 거 해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가 MSRP를 안 지키는 거에 도를 넘기 시작했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아수스 공식 스토어에 뭐 500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봤거든요. 이거 아수스는 US에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마더보드 누르게 되고 여기서 그래픽카드 누르게 되면은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나옵니다. 이거 심지어 보면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릴까요? 솔드하고 싶습니다. 아수스는 이제 5090이 공식 홈페이지에 비싼 걸로 유명하고요. 팔지도 않으면서 비쌉니다. 그리고 MSI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US에서 공식 홈 운영하는데 얘들은 이제 5090 가격은 솔직히 꿀보기 싫지만 적당한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 5080 가격이 이제 1,449달러까지 갑니다. 200만 원, 10% 곱하면 220 정도죠. 그리고 다나와보다는 싸네. 다나와보다는 싸고요. 왜 사요? K사전 등지에서 좀 본단 말이고 샀단 후기 같은 걸 보는데 솔직히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안 사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렇게까지 행복감을 주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는 게 하는 게 재밌고 큰 영상이라던가 뭐 이제 프레임이라는 그런 감동 같은 게 좀 있고 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해상도 60Hz라던가 뭐 이제 120Hz라던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상급 기종 중에 좀 저렴한 것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라데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4070 같은 거를 갖다가 어떻게 뭐 DLSS에서 쓰다거나 이제 그런 걸로도 커버가 된다는 게 이제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고 이제 500 프레임이 필요한 모니터들을 간간히 쓰는 FHD들 제가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몇 명 없을 것이기도 하고 한 200Hz 정도, 240Hz 정도 되는 FHD가 이제 보통의 프로게이머들이 요구하는 사양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GP카드의 요구사항을 왜냐면 그것들은 로리스든가 발로란트라든가 그런 쪽 경쟁 게임은 어차피 오션 취향을 보고 그렇게까지 이제 치명적이지가 않죠. 이제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가지고 즉 저는 이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고 팔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컴퓨터 가격이 사실은 좀 요즘에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못 올려가지고 굉장히 뭐 케이스라든가 파워라든가 뭐 보드라든가 이런 게 어려웠었는데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 주니까 다른 부분들이 올라가기 쉬운 그런 느낌입니다. 양극화 엄청 심해져요 요즘에 컴퓨터 부품이. 이제 비싼 거는 진짜 비싸지고 싼 거는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진짜 양극화 확 벌어져가지고 이쪽 미니 PC 통합되겠고 이쪽은 미드코트도 올라가겠죠. MSRP를 제조사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 가격도 미쳐있다. We used to be friends. 용산에는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용산점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열었는데 매출 규모가 여기서는 매출 규모가 감소해서 폐점했다고 썼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게 왜 좀 중요한 시점이냐 원래 용산은 김장시장이었어요. 용산은 그랬던 마지막 흔적이 이제 하나로마트입니다. 그 하나로마트가 어떻게 됐냐 최근에 가봤습니다. 제가 2월 초에 찍었습니다. 아예 폐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장시장의 마지막 흔적이 없어졌고요. 자, 요거는 뭐예요? 십동에 있는 국민은행이 철수했습니다. 어디로? 전자랜드로 갔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아예 용산 떠난 건 아니네요. 요겁니다. 자, 여기 이상하죠?
이상하죠? 뭐 있었는데? 이게 두 개 중에 하나가 CCTV 센터였는데 그게 하나 날라갔습니다. 아예. PC 디렉트 AL 센터가 있던 곳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아예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 게임 전문샵이 실제로 완전히 닫았습니다. 옆에 있는 쓰레기 잔해도 치우지 않은 채로 가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6개월 만에 이렇게 되네요. 15동도 거의 다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부동산이 좀 용산이 모자라될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지금 원효가면 다 텅텅 져 있습니다. 슬픈입니다. 네, 완전히 역사의 지향길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 매출 감소로 부동산 텅텅 비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용산역이 이제 많이 바뀝니다. 2035년까지 인천에서 용산역 공항철도까지 나오고 이제 효천공원역을 지나가지고 용산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용산역은 총 몇 개의 노선이 지나치는 노선일까요? 1호선 경의중앙선, GTX-B, 신분당선 이렇게 들어오고요. 신분당선 뭐 이런 것들 잘 들어오게 되면 4선으로 들어와가지고 4호선 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총 5개의 노선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 80.5m에 결정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80.5m의 지하 심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게 도대체 용팔육수 정도 할 거야. 뭐 저기 용팔육수가 뭐 전만원 해라고 할 텐데. 저는 용산에 출퇴근하는 사람이죠. 용산 출퇴근하는 사람이니까 좀 신경 쓰이는데 김포공항역의 서해선이 83m입니다. 83m로 국내 지금 최저심도죠. 너무 깊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계속 내려가고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20분 가까이 걸렸다는 거예요. 환승하는 거.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꿔 올라와가지고 환승하게 되면은 환승 소요 시간만 20분이다라는 거고 GTX-A 같은 경우에는 고속 엘리베이터로 해결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지하 던전 되게 생겼습니다. 용산 던전.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15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이 46.6으로서 OECD 중에서 제일 낮다. 국학에도 자리 없다고 합니다. 지금 구직자 100명 임자 28개에 난리 났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용산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좀 사실입니다. 쿠팡의 임금 시계는 2020년 정도에 멈춰 있어요. 2020년이 뭐야? 2017년으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안 주는 정크 일자리가 널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게 조립샵이라던가 이런 좀 영세사업체 하는 데서 지금은 총판까지 그렇다고 합니다. 어느 총판이 그렇다는지는 제가 얘기하면은 제가 심각한 민심상의 문제 생기고 고소고발적 날라가 난리가 날 수 있지만 몇몇 개 유명한 총판들이 계속해서 구직 중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꽤 오래 지속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캐시카우긴 한데 용산 컴퓨터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미래가 없는 산업이고 근데 팔리긴 팔리고 그래서 인력은 필요한데 많은 돈을 줘서 수품하기 싫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용산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용산 취직하기가 되게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08뉴스 정리해드리자면요. 엔비디아 관련돼가지고 마이크론과 좀 미러가지 형성 중에 엔비디아의 행보와 5070 연기됐다. 내가 결받는다. 게이머들이 원하는 저가 저렴한 것들과 왜 내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 조금 이제 더 올리려고 그러나 시장관은 좀 관망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A인데 9075 XT와 5070 같은 경우 서로 눈치싸움 서로 늦게 내겠다는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유리한 지점 선점할 위험이겠죠. 디어바우어라고 하는 DE8AUER이라는 오버클럭커로 유명하신 분이 찾아내는 원인 분석인데 5090 FE에 12VHPWR 커넥터 연결할 때 그리고 풀로드를 걸었을 때 두 가닥이 모두가 걸리며 그리고 이것의 온도는 150도를 돌파한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수스, MSI 등의 벤더들이 MSRP를 지키기는커녕 더 고급화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영향인지 모른다. 루머상은 엔비디아가 칩을 더 비싸게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다. 근데 그것조차도 페이퍼 런칭이라서 내놓으면 팔린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용산뉴스 같은 경우에는 12동 완전 철거했다는 거고 용산역이 굉장히 깊게 짓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인난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다. 감사합니다. 충성!